천상의 꾀꼬리. 그 이름 조수미. 본명 양력 1962년 12월 18일 04시. 인터넷에 있는 사주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도 있음. 이민, 임자, 경인, 무인, 식신, 편재, 식신, 상관, 일원, 편재, 편인, 편재. 선생님의 간명을 정리하자면 1. 금수쌍청. 금수쌍청은 경금일간의 수로 생한다. 수 3개. 금수쌍청의 만개는 천재의 사주. 경금일간의 수로 이어져서 맑고 높은 소리가 자연스레 흐른다. 성격은 물과 같고 몸이 찬 편.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다. 2. 인의 지장간의 병화가 용신. 운세는 5대 운으로 보고 5, 15, 25, 95.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45세부터 더욱 크게 알려진다. 사실 이미 알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3. 5대운이라면 100세 이상 장수한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앞으로의 날들도 많다는 의미이므로 건강에 힘쓰고 인생의 이막을 시작해도 될 듯하다. 4. 지지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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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살, 지살, 지살.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계속 돌아다닌다. 5. 월봉인수 또는 삼동월의 금수일생이 기본적으로 총명하며 1. 선생님. 2. 문예창자, 기자. 3. 연예인. 삼동월 금일간은 금수상관격, 금수쌍청, 청백리, 애국자. 정신이 맑고 의지가 강하다.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한다. 추동월의 금수일생은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다. 권위, 교편 생활하여 본다 참조. 선생님은 학문에 힘쓰셔서 그런지 조수미 씨를 모르셨다. 하지만 사주를 간명하시면서 천재라 하셨다. 아주 좋은 사주. 초년에 어려움이 있지만 훌륭히 피어나는 사주. 이해를 위해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어린 시절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에서 자란 조수미는 어렸을 적 글을 배우기 전에 피아노부터 쳤을 정도로 음악 신동이었다. 부모는 조수미에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켰다. 부모는 조수미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할머니는 조수미를 보며 저렇게 아이가 영악하면 단명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물었더니 뭐든지 두드리라. 두드리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피아노를 두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한 부모는 새땅살이를 하면서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고가였던 피아노를 구입했다. 4살부터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조수미는 이유도 모르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쉬지도 않고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다. 긴 연습이 지겨웠던 조수미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하면 밖에서 문이 잠겨 있을 정도였다. 놀고 싶었지만 놀지 못해 불만이 쌓인 8살의 조수미는 2명의 남동생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고 가출했다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6시간 만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조수미에게 너는 나처럼 한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보단 만인에게 사랑받는 성악가가 되어라고 가르쳤다. 어머니의 어렸을 적 꿈이 성악가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조수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24시간 마리아 칼라스 음악을 틀어놓았을 정도였다. 학창 시절 조수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KBS에서 주최한 전국 어린이 노래자랑에 나가게 된다. 주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승승장구 연말 결선까지 진출했으나 6학년 여학생에게 밀려 준우승에 그쳤으나 거기서 인생을 변화시킨 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선화예중의 교사였던 유병무였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조수미와 어머니는 전공을 성악이냐 피아노냐를 두고 고민 끝에 피아노로 결정했다. 성악은 변성기를 거쳐야 하고 변성기 후에도 목소리가 아름다울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꼭 도움이 될까 싶어 찾아뵌 유병무가 조수미의 목소리는 굉장히 독특하고 만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성악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성악으로 결정하였다. 성악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이후 변성기에도 목소리를 잘 관리해준 선생님의 지도 덕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조수미는 회고하고 있다. 조수미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비지스를 즐겨 듣는 등 팝이나 R&B를 좋아했다. 그러던 중 여고 시절 당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이자 교수인 서울대 이경숙 선생님께 레슨을 받게 되었고, 첫 만남에서 조수미의 노래를 들은 이경숙 선생님은 조수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며 조수미는 자신의 음을 발견하고 가사의 이해와 전달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서울대학교 음대 입학시험에서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입학했다. 그러나 곧 나이트클럽 등을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대학에 들어가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다른 길로 빠졌다. 당시 조수미에겐 사랑이 중요한 문제였다. K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조수미는 먼저 다가가 사귀어 보고 싶다고 하자 여자친구가 있다는 답변이 들어왔고, 조수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구애를 해 사귀는 데 성공했다. 조수미는 학업을 전부 제쳐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데 온 시간을 쏟았고, 어머니는 이런 조수미를 크게 걱정했다. 결국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 쫓겨났다. 부모는 조수미를 불러놓고 여기서 끝내기엔 아깝지 않느냐며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묻자 조수미는 K군과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에 충격받은 부모는 일방적으로 조수미의 유학을 결정해버렸다. 떠밀려서 갔으나 유학 간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결된 전화에서 K군은 이제 연락하지 말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유럽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조수미는 바로 귀국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노래는 어떻게 할 거냐며 극구 말렸다. 조수미는 독하게 마음먹고 앞으로 연애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공부에 전념했다. 조수미는 가족들과 헤어져 이런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아직도 K군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K군을 만난 적은 없으나 자신의 공연 때 와서 보다가 간 것은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학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유학을 결정하고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사지 못해 유학이 취소될 위기였으나 유학 3일 전 갑자기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면서 가까스로 비행기표를 구해 어머니가 준 단돈 300달러를 들고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을 가서도 밥을 먹지 못해 초대받은 곳에서 음식을 먹다가 싸갖고 가서 다음날 아침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빈혈이 와서 길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빈혈 증세가 심각하다며 노래보다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 조수미가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입학실기 시험을 보러 갔었을 당시 연주자가 오지 않았다. 교수가 반주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았고 조수미가 손을 들었다. 교수들은 조수미가 잘 칠 수 있을지 의심하였으나 전부 한국에서 배웠던 곡임을 확인한 조수미는 어렵지 않게 60명 학생의 곡을 전부 연주했다. 마지막에 자신의 차례의 노래를 반주에 맞추어 부르자 교수들은 실력에 감탄하였고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며 수석 입학하였다. 유학 시절에 조수미가 가장 고생한 것은 집 문제였다. 마당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소원이었다. 노래소리를 이해해주는 집주인도 관건이겠거니와 이웃들이 성악 유학생의 계속되는 노래 연습에 불만을 제기하여 정작 어렵게 집을 구하고도 또 피아노까지 끌고 1년에 몇 차례는 이사를 다니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소리를 질러 목소리를 키워야 할 성악가가 소리를 죽여가며 노래를 부르고 이사한 지 몇 달도 안 돼 짐을 꾸리며 노래할 공간 하나 없는 신세가 서러워 울기도 했다. 집 문제 다음으로 고생한 게 교통이었는데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쯤은 걸리는데 이탈리아의 들쭉날쭉한 버스 시간과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교통에 한번 나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어 30분은 드러누워 있어야 정신이 들곤 했다. 중고차 한 대 갖고 싶은 맘이 굴뚝이었지만 차마 집에 차 사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다가 스페인에서 열린 비냐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그 상금으로 가장 먼저 차부터 구입하였다. 유학 생활을 할 때까지 조수미는 평생 성악가로 살아갈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3시간씩 연습해서 발표를 했지만
조수미는 레슨 직전에 5분만 봐도 악보가 외워질 정도였고 그렇게 해도 교수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평소대로 5분간 악보를 보고 레슨을 들어갔는데 교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악보를 찢더니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아느냐 5분 전에 악보를 보고 들어온 것다 한다며 크게 화를 냈다. 이어 너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관중을 만날 수 있나고 꾸짖었다. 조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아니구나라며 반성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음악을 했으나 서서히 가슴으로 음악을 느끼게 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다. 그리하여 보렐리 발렌티니 베르곤치 교수에게 사사하여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됐다. 프리마돈나의 생애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감정이 느껴진다. 순수한 열정. 노래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진다. 그 전까지는 순수한 열정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체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와 노래 그리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런 게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이구나. 느껴지게 된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어려서는 힘든 훈육의 과정을 이겨내고 커서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머님의 소망, 본인의 소명, 대중들에게는 아름다운 노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는 조금은 쉬어도 될 듯하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크기가 큰 둥지가 아닌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둥지를 찾아도 될 듯하다. 그 둥지가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에 있던 무슨 상관인가. 당신이 원한다면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본인이 원한다면. PS.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지 않다. 그 그릇이 다 다르니 함부로 시도는 금물. 잘못하면 부모와 자녀 둘 다 상처가 될 수 있다.